간만에 잡담을 좀 해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제 영상에는 이 잡담이 제일 볼만한 영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이 잡담이지 인성교육인 거 아시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인 거 아시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사과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미안하다라는 그 말 자체도 용기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미안하다도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에 따라 가지고 완전 느낌 틀린 게 있거든. 내가 한번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해 줄게. 영문도 모른 채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가 있죠. 맞죠?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 가지고 둘 중에 이제 한 명이 분명히 삐진 이유가 있어. 근데 말을 안 해줘.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치겠지. 이 싸우기 싫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영문도 모른 채 무조건 미안하대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제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그래. 이 친구 정말 미안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용서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될까요? 뭔가 한 20% 부족하죠. 아니면 더 얄밉죠. 뭐가 미안한 줄 알고 저렇게 미안하다 그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미안하다 사과했는데 여자친구의 반응은 뭐가 미안한데? 이런 반응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황스럽지 당연히. 자기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존심 굽혀놓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답변이 뭐가 미안한데 이거야. 그지? 이런 표현 방법은 좋지가 않다고. 두 번째. 아,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쁜 표현인데요. 아, 미안하다 했잖아. 상대방한테 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저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진짜 저 친구 미안해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런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 미안하다 했잖아. 이 얘기 듣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뭔가 마지못해 지금 사과하는 느낌 안 됩니까? 그죠? 아, 미안하다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셉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말 했으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 그러니까 적반하장식의 그 태도도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사과가 아, 미안하다 했잖아 라고 이제 언성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신뢰를 깎아먹고요. 나중에 소문 들 때요. 와, 정말 인성 쓰레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아, 미안하다 했잖아. 요 표현은 제 마음 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사라져야 할 문장이라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미안하다는 표현 중에서 그나마 가장 용서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 미안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 하는 거. 사실 이게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닙니까? 미안하면 다가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제 주변에 아는 여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시다. 연락을 한 번씩 주고받아요. 이렇게 자주 주고받고 여자친구는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저는 그냥 늘 하던 행동인데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이제 내 삶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최소한 다른 이성 친구와의 그런 연락을 줄여주는 게 예의거든요. 근데 그 눈치도 못 채고 제가 계속 연락 주고받습니다. 여자친구는 화가 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저한테 얘기하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속 좁은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마음은 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표정이 안 좋아. 나는 영문은 몰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반응. 왜 그런데 물어보자는 거지. 아, 몰라. 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혹시 이런 대화 많이 안 해봤나? 그러면 아, 미안했잖아. 예. 미안하다는 표현 중에서 제일 잘못된 표현 첫 번째. 무조건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했잖아. 지금 다 같이 나왔지.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 물어봐야겠죠. 그죠? 아, 여기서 주의사항. 여자친구분도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자친구도 입 꾹 다물고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면 연애할 때 가장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남녀 사이에서요.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섭섭한지, 왜 기쁜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줘야 상대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자꾸 대화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상대가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과할 수 있겠죠. 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이랑 같이 연락을 많이 주고받아서 되게 미안하다. 주변에 내가 그 자주 연락하는 애들 조금 연락 횟수를 좀 줄이겠다. 아니면 좀 절제하겠다, 자제하겠다.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상대한테 미안하다라고 하게 될 경우는요. 구체적인 이유로 들어가면서 얘기해줘야 서로 갈등을 줄여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알았죠? 너무 잘하고 있죠?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주는 거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경우는 세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미안하다. 두 번째는 미안하다잖아. 세 번째는 왜 미안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 하는 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최악의 표현 방법이고 세 번째가 가장 갈등을 제일 많이 줄여갈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거지. 구체적으로 미안한 걸 설명해 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케이스지. 이런 경우는 진짜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과를 하거나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게 될 경우는요. 다음부터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상대한테 더 신뢰를 주고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알겠죠? 토요일날 남녀 사이에 데이트가 있네. 낮 12시에. 근데 남자친구가 이미 일찍 나왔네. 시간이 11시네. 근데 1시간 남았네. 그래서 PC방을 가네. PC방에서 1시간만 해야지 해가지고 롤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12시쯤에 슬슬 약속 장소에 등장하죠. 여러분 롤게임 하면 아시겠지만 12시 딱 정각이 끝나나요? 아니죠. 길어지면 12시 넘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일찍 나왔다가 게임 하나 때문에 약속 시간을 못 지킨 거 아닌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화나 있지. 그래서 풀어준다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약속 시간 전에 PC방 안 갈게. 무조건 5분 전에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이제 사과합니다. 여자친구가 화가 풀렸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12시 돼가지고 PC방에 있네. 이러면 작살나는 거야. 아니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나 이제 지금 나가고 있어 했는데 PC방이야. 그럼 여자친구는 더 이상 남자친구를 신뢰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요.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자, 누군가를 평가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그 태도가 있거든요. 저는 참고로 이제 사람들하고 활동을 많이 한 축에 속합니다.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거든요. 같이 일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축구도 해보고, PC방도 가보고, 사적인 대화도 해보고, 정말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쁜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근데 꼭 일을 하게 되면 부딪힙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될 경우는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난다고. 다르게 말하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B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A 친구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같이 A하고 B하고 지금 일을 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잘 아니까. 저는 그럼 이제 A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잘 안다고 해가지고 상대의 나쁜 점만 자꾸 부각시켜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순간 누군가도 나를 평가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평가하게 되면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신뢰 다 깨지고 안 좋거든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누군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하되 상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평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 방식을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거짓말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솔직하게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이거 고급 훈련이야. 자, 이 부분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전 사례를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아까 B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A가 어떤 친구인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솔직히 걔가 나쁜 애는 아닌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이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의견이 어떤지 물어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다수결에 의해서 그 방향을 밀고 나간다. 이게 내 방식이야. 그런데 이 A 친구는 어떤 방식이냐? 이 친구는 일단 일을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 모든 걸 설계하고 그 다음에 조사해오고 처음, 중간, 끝 모든 완성도를 높인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 통보하는 식으로 요걸 하자라고 휘어잡는 성향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변에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에 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A 당신이 직접 B랑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서 같이 일해보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평가했지만 내 평가 내용이 틀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평가할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사용해 봤거나 지금도 습관적으로 이제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런 내용이죠. 나는 그 친구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평가를 부탁했을 때 그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요.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내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자주 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 욕설이 아닐 뿐이지 사실 내용의 본질은 상대를 완전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내 기준에서는 나는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는 인간이고 저 친구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아니 물론 한 번씩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속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야,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지? 와, 진짜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근데 이런 평가를요, 저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하고요. 이 친구한테도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친구한테도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남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자주 그 말을 남발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상대를 평가할 때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친구로 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상대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거든요. 그게 나 자신이면 너무 좋고요. 우리 보통 A하고 B가 만나면 그 자리에 없는 C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발전이 없다고 서로가.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될 경우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건데 미안하다는 표현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최악의 경우 두 가지겠죠. 무조건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잖아. 미안하다고 표현할 때는 왜 미안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것. 대신 그 말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 다음 두 번째.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쉽게 평가하지 말 것. 특히 부정적으로 하지 말 것. 그리고 평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나는 저 친구랑 안 맞지만 누군가는 저 친구랑 성향이 맞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나의 기준도 알고 보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단 말이야. 동전도 앞뒤가 있듯이 상대의 그 장점과 단점 또는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할 것. 이런 정도의 인성만 조금 여러분이 배워놓더라도 사회생활 할 때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한테 사랑을 받거나 미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고 잘 써먹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잘 모르는 친구한테도 그 부분 알려주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주변 사람한테 알려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제 채널을 구독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청불빛 채널은 제가 20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구독자가 371명이지만 그때쯤 되면 5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200살 되기 전에 광고도 좀 붙여보고 수입도 좀 올려보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런 날이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수익 창출을 전혀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뭐 하는 건데 지금 뭐 371명인데 뭐 되겠나 그게. 그치? 청불피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이용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물러갑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와, 이거 조명 좋은데?